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네. 한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아청소년과 병원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을 한 명을 진료할 때 보통 어른들이야 그냥 한 명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뭐 의사나 간호사 이렇게만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들에서 우리가 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선생님들, 심지어는 이제 원무과 가면 이렇게 막 접수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아이를 한 명 진료하는 데는 여러 명의 다른 분들이 많이 필요하시죠. 아니요. 사실 요즘은 병원 가기 힘들다 보니까 동네 병원에서 9시까지 야간 진료만 한다 해도 반갑잖아요. 그럼요. 그쵸? 얼마나 좋은데요. 음. 근데 이게 야간 진료 수준이 아니라 이제 밤새 정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내내 돌아가는 병원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계속 이제 365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밤에만 꼭 아프는 법이 없고, 뭐 저 지금부터 이제 새벽 1시에 아플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예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언제 어떨 때라도 열이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아이가 뭐 저녁 먹고 나서 토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곳을 만들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게 사실 됐어요. 뭐 어른들은 아파도 아침까지 좀 참아보자 하지만 애 보고 참으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안 돼요. 의사소통 안 되는 갓난아이인 경우에는 정말 당장 그럼. 들을 차 없고 병원을 가고 그래요. 싶은 아니 심정인데 근데 진짜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119라도 불러야 되나 막 응급실 가야 되나 고민하거든요. 고민되거든요. 네. 근데 언제든지 열려 있는 병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참 안심이긴 한데 네. 사실 요새 24시간 한다는 편의점도 밤에 영업 안 하는 네, 데들이 생기기 맞아요. 시작해요. 맞아요. 요즘에 그래요. 그만큼 돈도 많이 들고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도 맞아. 많이 필요하고. 사람 네. 훨씬 많이 더 필요하시죠. 훨씬 더 많이 필요하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필요하니까 거의 사실 이 24시간 세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팀을 새로 다시 구성을 했는데 거의 한 30분 정도, 30명 정도가 되게 인력이 의료진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게 서로 교대도 되고 그냥 그분이 맨날 또 계속 24시간 그치, 365일 또 근무를 할 수가 그쵸.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의사뿐만 아니고 여러 아이들을 돌보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아니 근데 사실 아니 잠깐 편의점도 밤에 아르바이트생 네. 구하기 힘들거든요. 네. 밤에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구하기도 정말 그러게. 힘들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죠. 그래서 한 번 진료를 하고 나면 조금 며칠 또 쉬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배려해드리고. 네. 오. 아니 근데 사실 그 어린 진료하고 그 아이들 진료하고 아무래도 그 인원수도 좀 틀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엑스레이 하나 찍는다, 아니면 만약에 피 검사 하나 한다. 어른들이야 자 여기가 한번 내보세요 하면 그냥 우리가 피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만져서 이렇게 뭐 하면 고정을 발버둥 해줘야 치고 되고. 간호사, 그러잖아요. 의사, 간호사 네. 두 분, 부모까지 다 있어야 돼요. 저희가 대충 해보니까 아이 한 명을 이렇게 딱 검사를 하려고 하면은 최소 3명이 필요해요. 적어도. 네, 최소 3명. 모자라면 엄마, 아빠, 손, 그러니까. 할머니 손까지 다. 만약에 엄마가 근데 또 만약에 둘째를 임신하고 있어. 그럼 못 그러면 이제 들어가 검사도 못해. 있으니까. 네, 그럼 옆에 또 담이 더 없고. 대체로 24시간 병원을 운영하려면 선생님들도 3교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근데 소아청소년 가면 선생님 병원도 인력 충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야겠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한 30명 정도가 필요한데 특히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를 갖다가 밤새 계속 보셔야 되니까 예전에 그때는 저희가 막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뭐 한 40-50명 정도 오실까? 왜냐면 일반적인 소아 전문 응급센터들이 한 30명 정도를 진료를 해요.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근데 이걸 웬걸 저희가 운영한 지 한 달 정도 돼 보니까 거의 한 70명에서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심야 시간대? 심야 시간대. 네, 심야 시간대.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끝나고 나서 진료를 보는 동안에 그래서 와 이게 너무 많은 곳들에서도 오는 거죠. 그러면 동네나 주변 가까운 데서만 오시는 게 아닌가 보네요. 뭐 저희가 지금 서울 구로 쪽하고 성북 쪽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서당권과 동북권이죠. 거기면 실제로 서울 전역은 당연한 거고 뭐 지금 경기도 부천, 인천, 경기도 광주, 뭐 남양주 뭐 온다는 데서 다 와요. 경기도권도 다 네, 오겠어요. 경기도권도 다 오고. 그러면은 낮보다 밤에가 그럼 환자가 더 많아요? 아닙니다. 낮이 더 많기는 합니다. 맞아요. 낮이 더 많기는 한데 저희는 이제 검사나 입원이나 다른 것들을 하다 보니까 밤에도 아픈 어린이 청소년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네요. 그만큼 더 많다는 얘기죠. 원장님도 그만큼 진료 자주 보시고 바쁘게. 네, 열심히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뭐 지금이야 점잖아 보이시고 쾌활해 보이시지만 어린 아이들 진료할 때는 또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처럼 친절하고 다정하게 선생님 대해주시는 배가 거예요? 아파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맨날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이들 키워보셔 아시겠지만 아기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3살짜리 아기를 진료를 볼 때는 3살짜리 아이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7살짜리는 7살짜리란 말이에요. 보호자분들께도 똑같이.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도대체 왜 아까 전문의 활동하시다가 이렇게
병원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런 도전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게요.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을 세운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24시간 한다는 걸 결정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사실 뭐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밤에 이제 어떻게 진료를 볼 데가 없어가지고 보호자분들이 저한테 오셨을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애로점들을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이 되고 어느 하나의 뭐 이벤트나 이런 것들도 있기는 했지만 이게 뭔가가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밤에 갑자기 왔었는데 이제 진료를 볼 곳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어제 응급실에 갔다 한 4-5군데를 돌아다녔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걸 어떻게 뭔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그럼 우리가 응급실 대신해서라도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졌던 거죠. 사실 뭐 요즘 의과대 학생들이나 수련의 전공의 선생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만 실제로 수련의 선생님들이 전공 선택할 때 소아청소년과를 잘 선택하지 않으신다면서요. 네, 이게 뭐 저희는 소문으로만 그래요. 들어서 소문이 아니고 뭐 사실은 맞는데요. 네. 어느 그러니까 정도가? 예전에도 사실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소아과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좀 나름 인기과 약간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물론 이제 다른 과들에 비해서는 뭐 당연히 수입이라는 것도 좀 적고 이랬지만 지금은 요즘 많이 심각하죠. 거의 1년에 한 200명 정도가 소아과 의사가 필요한데 요즘은 한 20명? 30명 정도? 그 정도 지원해서 한 20% 정도 충렬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 그러면 사실은 또 다양한 분야들도 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 물론 출생률도 줄어든다고 하지만 소아과 의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물론 뭐 어느 과를 가든 의사 선생님으로서의 사명감을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저출생이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기피하시는 것도 있을까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출생도 있지만 앞으로 소아과 의사가 다양한 분야들에서 더 일을 할 것이 많아요. 단순히 아픈 아이들 진료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한부모 가정 아이라든지 뭐 입양 아동들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은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소아과 의사들이 많이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더 투철한 소아과 사명감이 필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소명이 더 커야 되겠네요. 근데 나는 이제 사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제 경영적으로 봤을 때도 어른 한 명 진료하나 애들 한 명 진료하나 봤을 때 어린이는 3명을 간호사들이나 의료진이 붙고 여기는 한 명이잖아요. 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격은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제가 경영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거의 적자 아니, 그 아닌가? 수준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 가면은 진료 시간도 길어요. 어른보다. 그렇죠. 질문들이 많으시죠. 아니, 게다가 어느 환자보다 보호자가 예민하잖아요. 맞아. 네, 어린이의 보호자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어린이의 보호자라서 또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을 못 하잖아요. 소통이 안 맞아, 말을 못해. 말은 못하고 보호자가 24시간 계속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제가 후배 의사들한테도 꼭 얘기를 드리는 게 애기들을 진료할 때 무조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봐줘라. 그런 얘기 들어요. 배 아프다고 배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애가 있었냐면은 열이 난다고 8개월짜리 아이가 왔었어요. 그냥 막 보채고 이런다고. 그러면 보통 이제 아이들이 목이 부었나 아니면 뭐 기계부 중염이 있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 아이는 이렇게 딱 진찰하다가 만져봤는데 전체적으로 어디 한 군데 딱 만지니까 되게 자지러지고 우는 거예요. 그냥 혹시 싶어서 엄마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고 혹시 싶으니까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아이가 골절이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어머. 그러니까 이제 애가 그렇게 보채고 그랬는데 만약에 혹시 그 아이 그냥 간격만 주고 보냈다. 그럼 나중에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야말로 아프다고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들여다봐야 되겠네. 그래서 소아과 의사는 보통 제가 그렇게 그 진료실 안에서 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탐정같이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보호자들의 얘기에 거의 80에서 90%의 정답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얘기 듣고. 예, 그럼 나머지 10% 20%는 전체로 싹 다 진찰을 하면서 이제 우리 알아내는 거죠. 사실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은 이른바 내과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과 진료도 같이 그래. 보시는 셈이잖아요. 아까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네, 예를 들어서 뭐 가끔씩 이런 경우 많습니다. 애들이 막 애들 이렇게 가면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양쪽에서 오차 하면서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네. 그거 다 팔 빠져서 오는 애들 되게 많아요. 어머,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네. 예, 그거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놀아준다고 하면은 팔 잘 빠집니다. 그런 거 그래서 팔 다시 맞춰줘. 어깨 네, 맞춰주고. 이거 이렇게 저희 다시 맞춰줍니다. 아이고. 그 정도는 소아과에서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닌데 이분은 도대체 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셨을까요? 정말 갖은 정성을 들여야 하는, 그래서 남들은 좀 안 하고 싶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산다는 것. 바로 선생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을지 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응급의학과도 쉽게 손대지 못하는 과가 있었네. 라고 생각을 저게 하셨어요. 수련이 인턴 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과생이 끝나고 나면 인턴 때 이제 모든 과를 돌면서 이제 수련을 받게 되죠. 그 수련을 받을 때 제가 이제 사실 응급실을 거의 한 6개월을 돌았었어요. 그 다양한 과들을 좀 보고 싶어서. 근데 그때 딱 봤더니 물론 요즘은 좀 다릅니다. 응급의학과 선생님들도 이제 소아과를 보기도 하시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20년 전에는. 그때 응급실에서 유심히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와요. 뭐 성인부터 소아까지 모든 환자들이 다 오는데 딱 두 개 과가 아주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난처해. 부담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 두 개 과가 하나가 바로 정신과. 나머지 하나가 소아과더라고요. 그렇죠. 정신건강의학과는 진짜 응급실에서 상대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시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소아과가 딱 보면 애기들 오면은 야 빨리 소아과 불러 이러시는 거예요. 잠깐만. 빨리 전공의 선생님 불러라. 지금 인턴 시절인 거예요, 저 사진이? 이 부끄러운 사진을. 잠깐만. 네. 지금하고 느낌 네. 완전히 완전 달라요. 틀린데? 진짜 열심히 뛰셨나 봐. 그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때 체중이 많이 거의 뭐 체지방이 제로였을 것 같은데요.